특성화고 신문의 승구쌤입니다. 안전하게 카메라 거치대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눠볼 주제는 끌어당김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한창 많이 떠돌았던 영상들이에요. 지금도 꽤 많은 양의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2023년 1월부터 7월 달까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영상을 저 거짓말 안 못하고 한 500개 이상 본 것 같고요. 책도 30권 정도는 그 들리는 오디오 있죠? 오디오북. 오디오북이랑 읽는 책을 통해서 한 30권 정도는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읽지 않고 있어요. 영상도 보지 않고 책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념을 파악한 것 같아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즉 성취를 할 수 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요게 가장 큰 개념인데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걸 구체화시키라고 하잖아요. 아주 구체화를 시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 1억을 벌고 싶어.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돈 1억을 벌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집에 살기 위해서 나는 돈 1억을 벌 거야. 또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 돈을 벌 거야 라고 쓰게끔 만듭니다. 100번 써라, 뭐 1000번씩 써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 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매일 말로 하라는 거잖아요. 구체화시키라는 거잖아요. 즉 이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은요, 내 의식 속에서 나와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의식 속에서 나와요. 그럼 이 의식이 생기려면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을 하려면요, 이걸 매일 반복해야 돼요. 즉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의 시작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억을 하지 않으면 실천을 할 확률은 제로죠. 왜? 기억을 못하니까. 뭔가 우연찮은 기회로 그게 있었지 떠올라서 실천을 할 수 있지만 우연찮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그 책을, 영상을 아예 읽지도 듣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잘못됐다, 이건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왜 이거 동기부여잖아요. 어찌 보면 누가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해서 얼마의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꿈을 이뤘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깊게 좀 파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종교의 개념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물론 종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교가 이미 있는 사람들, 물론 뭐 종교를 다양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성모 마리아도 믿고 여러 가지 뭐 종교 다원화라고 하죠. 이걸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입장에선 절대적인 진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푹 빠지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또는 절대적인 신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사실 그게 가장 커서 요 영상을, 책을 읽지 않는 것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름을 좀 바꿔서 이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개념보다 다가감의 법칙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다가온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게 다가온다. 사실 그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될 거다. 뭐 그 사람이 생명이니까 나한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다가온다기보다는 내가 가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올 거야. 저 사람은 날 좋아할 거야. 그러면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날 좋아할 수 있게끔 멋있게 꾸민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을 파악을 해서 내가 실천을 하겠죠. 결국엔 내가 그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전 요렇게 개념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뭐 끌어당기의 법칙도 맞아요. 내가 노력하면 그 사람이 오는 것도 맞기도 하죠. 근데 결국 내가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 보면 그 사람도 나한테 다가오겠죠. 자, 자석을 생각해 보면 N극과 S극이 있죠. N극이 멀리 있으면은 S극이 가까이 붙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N극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S극이 나한테서 쫙 붙죠. 저는 이걸 그 개념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관심을 가질 때 특히 종교가 있는 사람들, 절대적인 신을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맞아요. 맞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걸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물론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이루어지는 경우 있겠지만 나의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나의 노력. 아니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걸 갖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정말 아주 특이 케이스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전 이 끌어당김의 법칙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을 믿고 신에게 기도할 때도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종교가 있는 사람은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함께 합니다. 근데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그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종교가 있는 사람도 당연히 그게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신을 없다, 신에게 기도해봤자 의미 없다, 요런 개념으로 또 이제 찬성과 있다 파워 없다 파워 나눠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믿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건 지금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결국은 나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빠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 이런 말 꼭 또 한번 해주고 싶어요. 신이 완벽할까요? 사람이 완벽할까요? 저는 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하나 가져봐라.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야 교회를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말을 하면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종교를 가지세요. 사람은 나약해요. 의지가 약합니다. 근데 절대자인 종교가 있다라는, 신이 있다라는 건 내가 그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또 다른 우주라는 신을 믿을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저는 기독교 입장이라서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난 그럼 우주라는 신을 믿을래. 좋아요. 그럼 우린 또 여기서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안 할게요 이러면 또 이제 완전 기독교 방송이 돼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깨달음을 통해서 또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쨌든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되게 장황하게 운전하느라 운전에도 집중해야 되고 말도 해야 돼서 이게 되게 위험하긴 하네요. 운전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자면 끌어당김의 법칙보단 내가 다가감의 법칙이다. 그리고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이 S극으로 어느 정도 다가가야 S극이 나에게 다가온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된다.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선 매일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쓰거나 읽어야 된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걸 매일 인지를 해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매일 써라. 그리고 매일 읽어라.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신에게 의지하면서 내가 노력을 해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내 의지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절대적인 신을 찾아서 그 신에게, 그 종교의 그 신에게 의지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그 목표를 이뤄라.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기의 법칙이 말하는 되게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이 책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람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와, 됐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난 안 되니까 내가 덜 간절했던 건가? 꼭 그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끌어당기의 법칙으로 성공한 사람들, 다가감의 법칙이라고 할게요. 이 다가감의 법칙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수억 명이에요. 3억 명, 4억 명 막 이렇게 됩니다. 그 경우라면 와, 저 사람들의 법칙을 따라가야겠다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성공 케이스가 수억 명이나 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이게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무조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걸 매일 기억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기억해서 실천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결국엔 이게 뭐냐? 끝까지 하는 새끼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 스윙스라는 래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세상에서 왜 제일 빠른 줄 아세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끝까지 한 새끼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난 이걸 이룰 거야. 실패했어요? 또 난 이렇게 실패했지만 난 또 이걸 이뤄낼 거야. 결국에 끝까지 한 새끼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라.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성공한다. 여러분, 진짜 노력하면 성공하나요? 노력이 재능을 이길까요? 근데 또 여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게요. 재능이라는 건 절대적일까요? 또 이 재능은 또 상대적이에요. 재능이라는 건 전 먹고 먹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재능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가 재능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축구라는. 근데 그 어딘가엔 리오넬 메시보다 더 뛰어난 축구 선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또 재밌는 건 리오넬 메시보다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리오넬 메시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노력만으로는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 다가감의 법칙을 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코딩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회사를 차릴 거야. 매출 얼마의 회사를 차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매일 내가 기억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코딩에 재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능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내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보단 재능이 있는 거긴 하지만 사업을 할 정도의 수준, 내가 이 코딩 분야로 사업을 할 정도의 수준까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까지 재능이 없는 거죠. 누군가보단 잘하지만 또 누군가보단 못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수준의 재능까지는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붙잡고 난 코딩으로 얼마의 매출을 내는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붙잡고만 있다면 이게 될까요? 그런 건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포기했다고 해서 내가 시간 낭비를 한 거냐?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코딩 실력이 100이 만점이었어요. 근데 코딩 실력이 10이었어. 근데 내가 노력을 해서 코딩 실력을 40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 코딩 쪽으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실력은 70이야. 근데 나 아무리 노력해도 40까지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사업을 못한다 할지라도 10에서 빵에서 40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력만 가지고도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충분히 융합할 수 있을 정도. 즉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배운 건, 삶을 살면서 배운 것 중에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다.
물론 축구를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내가 납땜을 배웠어요. 난 전자 쪽으로 갈 거야. 근데 내가 결국에 축구 쪽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 납땜, 축구에서 납땜이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없죠. 근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예 소용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축구가 아니라 내가 전자 납땜을 공부하다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쪽으로 나갔어요. 물론 전자랑 관련이 있겠죠. 이런 경우엔 당연히 조금 배웠던 게 연관성은 있겠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축구를 해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취미로 뭔가 전자제품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RC카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럼 거기에 납땜을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축구를 하면서 직업이 축구 선수인데 전자제품 또는 이런 전기를 만든 전기, 전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납땜을 할 수 있는 거죠. 취미로 관심이 있으면. 세상에 배웠던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험회사를 다녔거든요. 영업을 하고 싶어서. 근데 전 지금 교육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 배웠던 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경제 강의를 할 때 활용이 돼요. 백지 설계부터 해서 사람이 어느 연령대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노력, 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된다, 저는 요건 아니라고 어쨌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분야가 있고요,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할 때 매일 쓰잖아요, 이루고 싶은 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내 재능 분야, 내가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재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데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내가 요걸 2년 동안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 10년 동안 노력을 한다. 이건 좀 너무 빡셀 것 같고, 2년. 근데 물론 10년까지 했을 땐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재능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다가 재능 분야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예 없는 분야인데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했어요. 성공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보는 거죠. 난 2년 동안 한번 해볼 거야. 그런데도 안 되면 다른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다가감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기억하세요. 기억하기 위해선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그 실천을 하게 되면 내가 점점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자석처럼 N극과 S극처럼 어느 정도 다가갔을 때 그게 나에게 쫙 붙을 수 있는 기회의 그 공간이 찾아옵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다가갔어요, 1cm 앞으로까지 다가갔어요, N극과 S극이. 근데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자력이 약해서 안 붙을 수 있어요. 이건 자력이 약한 경우죠. 자력이 약합니다. 서로 자력이 약한 거예요. 이건 내 재능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쪽 분야를 내가, 이게 내 한계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10년 동안 하면 이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회비용,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참, 그래서 어렵고 신기한 게 사람의 인생, 그리고 사람의 앞길이죠.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일단 이 해보는 것 자체가 어렵죠. 이거 언제 해? 그래서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한 걸음이 졸라 어려워요. 참,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답이 없어요. 저도 39년을 살았지만 인생의 답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정리한 건, 인생에 답이 없으니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까? 그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요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목표와 목적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목표는
달성을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성취를 해내는 거죠. 달성하는 겁니다. 수치화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목적이라는 건 수치화가 없어요. 방향성입니다. 목적이라는 건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이것과 나는 5만 원을 모을 거야. 요건 다른 거잖아요.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직업을 가질 거야. 그럼 그건 직업을 가지면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근데 난 이 직업을 가져서 이런 삶을 살 거야. 그 삶을 산다라는 건 목적이죠. 끝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다하기 위해선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목표,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목표치, 이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지금 막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그냥 단순하게 자살 이딴 거 말고요. 부정적인 거 말고요. 긍정적으로 내가 최선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최선, 긍정적으로 운동을 한다. 운동도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EBS에서 봤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요, 운동을 하면요 그 우울감이 절반 이상이 떨어진대요. 머리가 복잡할 때 러닝머신도 좋지만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 전환하는데 운동을 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요. 이건 제가 뭐 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믿져야 본전이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다가감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다양한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걸 많이 보세요. 자기계발 책 이런 거 많이 보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다양하게 한번 보세요. 뇌과학 다양하게 한번 보세요. 근데 주의할 건 안 좋은 이런 사이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요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또 여기서 파생되는 게 또 나옵니다. 아, 재밌네. 이거 꼬꼬무네. 요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보면 해시태그 또는 제목으로, 썸네일로 성공 포르노라는 게 나와요. 이 포르노는 19금, 성인물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성공 포르노, 이게 뭐예요? 자극적으로 자기가 성공한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자극적이다라는 거죠, 이 성공적인 이야기가. 근데 이 성공 포르노에서 나오는 것들은 또 이런 거예요. 말은 쉽다. 아니,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하는 건 쉽다. 동기부여를 주는 거 아니냐. 네 성공 스토리로 동기부여를 주는 게 아니냐. 이걸로 돈벌이는 쉽다. 자극을 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과장해서, 부풀려서, 또는 도덕적이지 않고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번 사람들까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자극을 준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동기부여, 성공적인 거에 영상과 책의 총 정리는 뭐냐? 실천을 해라.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도파민에 중독돼서 계속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보는데, 제 생각엔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보면 공허함만 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만 찾아보면 진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해서 얻은 그 결과물도 굉장한 도파민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실천에서 내가 결과치를 얻잖아요. 성취를 느끼잖아요. 그럼 그게 또 다른 성취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 또 다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 포르노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실천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생각으로만 나 이거 해야지 하면서 생각으로만 했으면서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럼 좌절감을 느낍니다. 역시 난 안 되네. 그리고 또 영상을 또 찾아봐요. 역시 난 안 되네. 실천을 하지도 않고 역시 난 안 되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결론은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과 책을 찾아보는 건 너의 도파민을 계속 중독시키는 거다. 실천을 하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또 다른 성취 의욕이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지, 계속해서 실천도 하지도 않으면서 영상만 찾아보는 건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강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 뿐이다. 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많이 찾아보라는 건, 이 도파민에 중독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런 동기부여와 의욕도 없이, 도파민의 자극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걸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책을 많이 보잖아요. 또는 오디오북으로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정리가 돼요. 본인 스스로가. 아, 결국엔 실천이구나. 결국엔 이 영상과 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건데, 그걸 가슴이 뛰고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구나. 결국엔 실천이구나. 그리고 동질감을 느끼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구나. 아, 상대적인 거죠. 또 이 사람은 나보다 병신이었는데 성공을 했네. 그럼 난 이 사람보다 병신은 아니잖아. 난 이 사람보다 상황은 좋잖아. 그럼 내가 더 해낼 수 있다라는 거네. 물론 이런 스토리텔링도 사기쳐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원래 집에 돈이 존나 많았어. 근데 저 졸라 가난했습니다. 빚쟁이였습니다. 근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IQ가 53이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원래 IQ가 막 150이었는데, 원래 집이 졸라 부자였는데. 하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내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거짓말로 그냥 다 범벅이 된 책과 영상을 5,000개 이상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영상과 책을 보고 성공했어요. 졸라 부자가 됐어. 근데 여기서 또 두 분류는 나눠집니다. 이 새끼는 원래 성공한 새끼였던가?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성공을 했던가?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그동안 봤던 이 영상과 책들이 다 사기꾼 새끼들이 쓴 책이었고 사기꾼들이 만든 영상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현타가 오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 씨야, 사기꾼 새끼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했던 멘트와 이 사람들의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가 자극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건 맞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요 후자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길 바라서예요. 사기쳐서 강연하는 사람 많아요. 돈도 많이 벌지도 않으면서 나 이만큼 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면서 나 그런 상황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자극이 된다면 전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 자기개발,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보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아, 솔직히 그거 읽는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없어요. 그거 읽는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사람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확률적으로. 근데 없어요, 범죄자가 되는 사람. 오히려 자극을 받으면 받았지.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도파민이 막 분출되긴 하겠지만 나쁜 쪽으로 빠지는 사람은 없다고요. 가슴팀을 느낀다고. 그리고 그걸 결국에 실천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많이 보세요. 많이 읽으시고요. 많이 들으세요. 성공 포르노 많이 보세요. 많이 읽으세요. 오히려 전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더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돈 쓰세요. 이게 막 몇천억, 몇십억을 갖다 바치는 종교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해보고, 주식도 투자를 해봤다가 실패도 하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경험치를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 투자를 할 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빚을 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기쳐서 강의를 하고 사기쳐서 책을 판 사람들이 돈은 벌겠죠. 당연히 돈은 벌겠죠. 근데 그게 나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범죄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는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 근데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기록 중에 전 제일 좋은 게 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일기, 오늘 저녁에 쓰는 일기, 오늘 하루에 대한 반성, 이런 일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미래일기,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미래일기. 그리고 기록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핸드폰 메모장. 전 네이버 메모가 제일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뭘 쓰든 네이버 메모는 카테고리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앱들도 있잖아요. 메모할 수 있는 앱들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메모를 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게끔, 내가 이거를 매일 볼 수 있게끔 알람을 맞춰놔도 되고요. 핸드폰에다가 포스트잇 앱도 있잖아요. 포스트잇으로 붙여놔도 돼. 포스트잇 앱으로 설정해놔도 되고요. 배경화면을 해놔도 되고요. 모니터 위에 붙여놔도 되고요. 눈에 보이는데 붙여놔도 되고요. 기억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게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8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성공8입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들에겐 성공들이 듣기엔 성공8이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성공8이, 이건 맞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건 성공8이가 맞습니다. 근데 진짜 본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8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말을 할 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파리는 아니지만 사기쳐서 말하는 사람 성공파리가 될 수 있다. 성공파리라고 말하고 싶다. 근데 이 성공파리들이 했던 멘트를 누군가 듣고 자극을 받아서 성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 그들의 책 사서 한번 보는 거예요. 빚내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는 거죠. 끌어당기의 법칙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요. 의견이 있으시거나 본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근데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뭐 완벽한 사람인가요? 저도 그냥 내 말도 못해? 유튜브? 내 채널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는 뭐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유튜브 문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 비난 이런 건 하지 말아주시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그리고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채널이 되면, 그런 영상, 그런 댓글 문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끌어당기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재능과 노력의 부분, 그리고 성공 영상을 많이 봐라, 이 성공 포르노, 이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또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공합시다. 안녕.